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 그런데 입대한 큰아들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답니다. 희귀병이라서 약이 없대요. 죽고 싶어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악몽과도 같은 기억들. 나라 지키고 갔잖아요. 임무 수행 중에 얘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 부모잖아요. 지금 나라에서는 그렇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도 똑같은 병에 걸렸답니다. 다리가 굳었었어요. 아예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로 한 6개월 있었어요. 그냥 못 걷겠구나. 도대체 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형제의 어머니를 만나보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습니다. 보호자가 지낼 수 있는 공간. 어머니는 큰아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통증 때문에 약은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약이 4번 있거든요. 약이. 집을 떠나 아들의 병수발을 든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양 좀 넣는 거. 뭐 3숟갈 먹었으면 오늘은 4숟갈. 조금 많이 먹어주기. 아침을 챙긴 어머니. 젠걸음으로 아들이 있는 병실에 찾아갑니다. 큰아들 진원군은 대부분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앉아 가만. 몇 시에 갔는데? 4시. 4시? 밥 먹자, 밥 먹자. 응? 밥 먹자. 엄마의 최근에 겨우 밥상머리에 앉은 큰아들. 그러나 먹는 게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냥 더 먹어. 또 이거 남기려고? 남기지 말고 더 먹어. 안타까운 어머니 마음을 모르진 않지만 몸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약은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몇 개나 약을 먹는 것 같아요? 25개? 거의 30개? 속 보호하는 거?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진통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큰아들은 무슨 병에 걸렸고 상태가 어떤 걸까요? 여기 올라오는 통증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심은 그 전기줄 같은 게 거기서 중간에서 전기로 해가지고 뭐 마사지 같은 걸 해가지고 막는 거래. 그나마 통증을 덜 느끼게 하려고. 진원군은 온몸에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씻을 때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멍등색. 심할 때는 잘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콕콕 찌르듯이 아프거나 뭐 쪼이듯이 아프고 뭔가 꼬집듯이 나고 그리고 뭐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고. 이 정도만 돼도 뭐가 느껴져요? 정전기 같은 게 조금씩 튀는 느낌. 그게 조금씩 가까워지면 그게 세져요. 올해 23. 한창 혈기왕성할 큰아들은
침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23. 청춘을 즐겨야 하는 육진원 군은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평범했던 진원 군의 삶은 2014년 군대에 입대한 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힘겹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큰아들.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계시는 보호자 숙소까지 가볼 요량인데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걷는 것조차 너무도 힘이 듭니다.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기는 큰아들. 다리를 살짝만 움직여도 일어나는 작은 경련들 때문에 걷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육도 없고 하니까 이게 떨리는 것 같아요. 왼쪽 다리는 근육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근데 여기는 근육이 많이 못 쓰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마 안 그래도 근육량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거라고. 힘들게 버텨온 시간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막막합니다. 진원군을 괴롭히는 병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진원군의 병세를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기 다리조차 제대로 못 가누는 진원군. 먼저 어떡하다 다치게 됐는지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나무 장판 같은 딱딱한 곳에 거기 한번 부딪히고 또 밑에 바닥 돌에 한번 무릎을 부딪혔어요. 처음 일이 벌어진 건 2015년 5월 부대 안에서였다고 합니다. 5분 대기조였던 진환군. 이후 출동 과정에서 모기장에 걸려 넘어졌고 이때 오른쪽 무릎을 침대와 바닥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진단은 뭐라고 했어요? 진단은 뭐 아무것도 안 말해주고 그냥 내일 와서 뭐 선생님한테 알아서 들으라고 하고 바로 돌려버렸어요.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타박상이라고 며칠 나오면 그냥 싹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당시 군 병원에선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어졌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되레 꾀병이 아니냐며 핀잔을 듣기도 했답니다. 아픈 곳 어디도 없는데 꾀병 아니냐. 이 정도면 다 엄살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 상태는 더 심각해졌고 통증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민간 병원을 찾게 됐다는데요. 수두병원을 왔을 때 정형외과에서도 그냥 타박상이라고 말하고 바깥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게 타박상이냐 확실한가. 그래서 여기 병원을 찾아왔다. 그 병원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거 골절인데, 그리고 골절인데 이렇게 부종이 심하고 색깔 변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른 병도 의심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 군 병원의 진단과는 달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건 이제 밝혀진 게 없고 신경병증 증상이나 뭐 신체적 징후로 이루어진 만성 통증 질환인데 원인 기전은 추정만 하지 사실은 정확한 걸 몰라요. 진단 내리기 어려운 게 환자마다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고 또 치료를 해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뭐 경과 예후도 다 다양하고
한 60% 이상에서는 그 유발 손상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뭐 외상이라든지 외상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쪽이죠. 근육이랑 관절, 뭐 연부 조직의 외상 아니면 신경 손상이 생기고 바람이 부는 그런 정말 사소한 자극 아니면 간단하게 스치는 자극 그리고 뭐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런 간단한 자극에 있어서도 산모가 느끼는 그 최대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의 그 엄청났던 고통. 그만큼의 고통을 지금 아들이 겪고 있다니 어머니의 가슴이 메어집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병에 걸렸다는 믿기 힘든 현실. 생각하자. 뭐 알코 몰라. 아프다며. 왜 울어? 응? 아파? 응? 큰아들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반 사람 한 명 중에서 왜 나지? 그런 생각. 하지만 당장 이 가족에게 닥친 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진환군이 군대 밖에서 받은 치료는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는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걱정은 이 밖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힘든 일도 못하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뭐 이제 지금은 나이가 그래도 좀 젊은 편이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애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고 그럴지 그게 좀 많이 걱정돼요. 다른 것보다도. 일할 때도 아들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 뭐해? 여보세요? 뭐해? 그럼 눈 비비면서 밥 먹는 거야? 약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지. 아이고. 사랑해. 나도. 이제 하루 벌어서 애들 치료해야 하고 그런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애들이 빨리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목표죠. 더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루 쉰 아버지가 큰아들과 길을 나섭니다. 오늘은 다른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인데요. 이렇게 민간 병원으로 갈 때면 부모님들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괜찮아? 많이 땡겼는데. 진짜 심했었다. 병원을 나와 바라보는 바깥 세상. 창밖을 쳐다보는 진환군의 얼굴에 만감이 스쳐갑니다. 저렇게 평범하게 걷고 싶다는 생각. 여기서 좀만 더 좋아져가지고 지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전으로 돌아갔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소박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달에 두세 번 부모님과 함께 찾는 민간병원. 지난번보다 차도가 있어야 할 텐데 걱정부터 앞서지만 작은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난치병. 그간 병세가 좀 나아졌을까요?
지금 색깔이 거의 비슷해졌었는데 지금 다시 또 약간 변화가 생긴다, 그죠? 진원이가 그러니까 씻고 나오면 예전에는 이쪽 다리만 색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다 지금 같이 변하거든요. 지금 겨울이라 다른 건지,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쪽에도 혹시라도 변화가 있는 건지는 이제 좀 더 관찰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렇게 진원군의 진료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복도에 동생 진솔군이 와 있습니다. 형과는 한 살 터울인 둘째 진솔군. 동생은 무슨 일로 병원까지 찾아온 걸까요? 이 병은 우리가 요새는 지낼만 하나? 지낼만 하는데 저녁에만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동생도 통증에 시달린다는 놀라운 사실. 진원이 진솔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형제간이 다 상당히 심한 상태로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걷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고 발도 뭐 퉁퉁 부어 있었고 빨갛게 변해 있었고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이제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증상을 보여서 형보다 2달 먼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걸린 동생. 믿기 힘들지만 형제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진솔군은 지금 이모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형을 간호하러 집을 오래 비웠기 때문인데요. 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저 애기들이랑 같이 자는 방이요. 진솔군에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리가 굳었었어요. 아예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았었어요. 딱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한 6개월 있었어요. 2015년 3월 입대한 진솔군. 훈련소에서 행군하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치료는 없이 계속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막 파스 같은 거 주고 네, 그러다가 계속 이게 아프다니까 좀 군병원 좀 큰데 가가지고 MRI 찍었는데 괜찮다 해가지고 계속 훈련 받았죠. 하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엔 형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진솔군의 몸속엔 신경 자극기가 들어있는데요.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을 이 장비가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병이 다 나을 때까진 계속 몸속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못 걷겠구나. 그냥 다시는 운동 못 하겠구나. 그냥 하고 싶은 거 못 하겠구나.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두 아들이 군에서 똑같은 병에 걸리다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나마 초기에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초기에 만약에 이제 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통증 양상을 보이고 그게 합당한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렇게 신체적인 징후가 나타나서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신경 차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초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완 부위가 다른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후도 상당히 좋고 또 이제 뭐 완전히 완치는 안 되더라도 이제 그 기능이 기능 회복을 이제 그 특정 부위에만 이제 국한시켜서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치료 경과는 훨씬 좋죠. 자신만의 미래를 꿈꾸었던 두 아들. 그런데 지금은 평범한 생활도 버겁습니다. 꿈은 있었는데 지금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했는데 지금 오래 앉아있지 못하니까 그 꿈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초기 대응만 잘해줘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진짜 인생을 이렇게 한 번에 그 바꾼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군에서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들들을 치료해주지 않았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진원군은 치료를 받던 중에 항생제 부작용이 왔고 거기다 쇼크까지 겹쳐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3시 반부터 의식을 잃었는데 응급실에서 근육안이 올라온 게 6시에 올라왔어요. 아빠가 남양주에서 오는데 아빠는 목숨을 걸고 왔거든요.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를 1시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응급실 의사가 군의관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아빠보다 더 늦게 왔어요. 어머니의 머리가 하얘질 만큼 상황은 심각했지만 군의관이 나타난 건 2시간이 넘어서였다는 겁니다. 이 군병원 자체에서 우리 아예 방치돼서 이만 입골된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나간 것도 아무튼 9시 넘어서 나갔어요. 그때 나가면서도 얘네들이 우리한테 딱 내미는 게 종이딱지였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원 나가는 거 우리 자비로 나간다는 서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환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종이를 내밀면서 본인 자비 부담 서약서 쓰라고 그거 내밀고 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어머니는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솔직히 말해서 저 입장에서 두렵기는 해요. 근데 남들처럼 하나면 어떻게든 딱 하나에 해서 해보겠는데 둘이다 보니까. 군 병원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해 2 아들이 병을 얻었다는 부모님들의 주장에 군 당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군에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 보존적인 치료들을 쭉 진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더 끝으로 가면서 CRPS라고 하는 이제 진단명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직후부터 이게 CRPS네 아니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진료와 치료를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해줬다고 보는데 이게 군이라고 하는 어떤 좀 경직된 시스템 속에서 본인이 많이 좀 불편했을 수는 있겠어요. 우리 구조적인 문제니까. 근데 의학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걸 굳이 나무랄 부분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미 저녁일이 지난 큰아들. 그나마 지금은 군 병원에 머물 수 있지만 한 달 뒤면 퇴원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2 아들 치료비만 7천여만 원.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까마득해요. 집에 가더라도 저렇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나마 집이 아니고 뭐 하니까 저긴데 집에 가서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돈 말고도 걱정은 또 있습니다. 막내딸입니다. 아픈 오빠들 간호 때문에 부모님들이 집을 비우면서 이제 중학생인 막내딸은 부모님들의 지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놀면서 또? 핸드폰 조금만 해야지. 눈 나빠지니까 엄마한테는 세게 안 해도 되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5시고 같이 살고 싶다고 이제 언제 집에 가냐고 이제 그러고 혼자 소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짧았던 딸과의 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막내딸. 마음 아프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엄마는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밤늦게 일을 마친 아버지가 큰아들의 병실을 찾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초췌해 보입니다. 머리도 깎아야겠다. 어? 저녁밥 먹어야 아들 먹을 거야. 부모님이 바라는 건 아들들의 고통이 외면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멀쩡한 자식들을 군대 보내가지고 둘 다 군대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군병원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병을 다 키워서 치료를 해주는 것 같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나라 지키러 갔잖아요. 임무 수행 중에 얘가 다쳤잖아요. 희귀병 걸려서 평생을 대학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그 약 타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을 져? 부모잖아요. 지금 나라에서는 그렇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 가족이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